아가미 적시기 방송 시작합니다. 난 겨울을 좋아하죠. 남남은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예쁘네요. 오늘은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신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화요일 저녁에는 뭘 들어야죠? 아가미 적시기를 들어야죠. 방금 듣고 온 노래는 이혜린 씨의 바다가 되고 싶어요 였고요. 여기는 100.7MHz 마포 FM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 아가미 적시기입니다. 저희는 눈은 좋지만 추운 건 싫은 얌체 같은 물도깨비와 그리고 저는 전기장판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책을 읽으며 연말을 보내고 싶은 번역가 서서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 몇 주 만이죠? 거의 시즌 1 끝나고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가지다가 준비 기간을 가지고 돌아온 거니까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저희는 1월에 제주도에 가서 또 바다를 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미리 녹음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물론 시즌 1 녹음 끝난 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방송분이지만 2주 일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저희는 12월 중간에 여러분을 미리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 시기에 네. 마포 FM까지 꽁꽁 싸매고 달려왔습니다. 아, 네. 목도리와 귀도리와 거의 뭐 가린 데가 없을 만큼, 네, 코만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방송 들으시는 분들 추위 조심하시고, 요즘 밤길에 블랙아이스가 많이 낀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시즌 2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즌 2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또 저희 근황 얘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근황을 좀 서로에게 묻고 싶은데요. 서재님은 요 근래 좀 뭔가 새롭게 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요번에 최근에 바다에 가지는 못했는데요. 아,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몇 주 전 주말에 양평에 있는
그 서점에서 북토크를 했어요. 어우, 양평이면 꽤 멀 텐데요. 서울에서도 거의 1시간 정도 멀리 떨어지는 곳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와, 머네요. 네. 그 이제 해양 쓰레기에 관한 책을 가지고 네. 그 북책 모임을 한 청소년 북클럽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그 해양 쓰레기들, 저희가 이제 바다에서 바리바리 싸모 여태까지 수집한 해양 쓰레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큰 보따리로 이렇게 들고 가서 그 예전에는 약간 막 PPT 슬라이드 막 60장씩 준비해서 강연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좀 해양 쓰레기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관찰하고 만져보고 경험해봄으로써 좀 더 이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책을 중심으로 책 모임을 한 학생들과 함께 네. 이제 그 책 모임에 대한 뭔가 토크를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를 싸들고 가서. 네. 쓰레기를 싸들고 가가지고 그냥 가져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뭔가 교류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은 해양 쓰레기를 같이 막 살펴보면서요. 예전에도 물론 가지고 다니긴 했었지만, 물론 항상 물도깨비님이랑 저랑 같이 다녔지만,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요번에는 그 해양 쓰레기 실물들을 좀 그 뭐 그 부표라든지 아니면은 장어 통발이라든지 또 뭐 낚싯바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버리는데 바다에도 쓰레기 많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죠 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쓰레기들을 눈앞에서 보고 그 규모랑 크기랑 양 같은 거를 만져보게 되면 좀 더 와닿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간 거죠. 네. 그래서 되게 활동적이고 되게 질문과 그런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활동적으로 많이 교류한 그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의미 깊은 경험을 또 하고 오셨네요. 네. 저는 사실 그 쓰레기 바리바리 들고 간다고 했을 때 네. 제주도에서 가져온 커다란 중국 부표를 집에서 밤에 박박 씻었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네. 이 쓰레기를 싸들고 간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다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럼요. 네. 다들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못 보던 거를 보게 되었고 네. 이제 앞으로는 그 몰랐던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는 약간의 기대가 네. 들기도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물도깨비님은 근황 공유하고 싶으신 바다 관련된 근황 있으신가요? 저는 바다 관련된 근황, 그쵸. 바다 관련된 근황인데 사실 시즌2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저 근황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새만금 신공항 네네. 그 세워지는 것 가지고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새만금 신공항 철의 촉구 농성장이 세종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보면 환경부, 국토부, 막 머시기부 막 이렇게 네네네. 그 정부 부서들이 거기에 큼직큼직하게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그 입구에 네네. 농성장이 있어요. 그 각종 공항들 신공항 계획 철폐하고 네네. 바다를 바다로 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네네. 그 농성장이 어제부로, 그러니까 어제라 하면 날짜 좀 볼까요? 네. 2023년 12월 21일부로 농성장이 682일째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제가 그거를 갈아 끼웠거든요. 팻말요? 네네네. 681일에서 682일로 제가 숫자를 갈아 끼워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682일째 아침에, 농성장의 아침을 제가 열었습니다. 멋지네요. 빨리 박수를 쳐주세요. 와. 그 세종시면은 또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니었을 텐데. 네. 가깝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저는
어디죠? 서촌. 네네. 그쪽이 또 약간 세종거리라고 부르나? 세종마을이 있죠. 그쵸. 서촌에. 세종마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세종이니까 뭔가 세종에 가깝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생각하셨군요.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네. 막상 갔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오송역에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막 KTX를 타서 오송역을 가고 또 오송역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또 환경부 앞에서 내려가지고 또 그렇게 어떻게 갔는데 네네. 가서는 팻말이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신공항 계획, 전국 신공항 계획 철폐하라는 팻말을 들고 네. 머리에는 도요새 모자를 쓰고서 아침 출근 시간 동안 서가지고 공무원분들과 열심히 아이 매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해보신 소감이나 농성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농성장이 682일째 됐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나중에 듣게 됐는데 그 농성장이 3차 농성장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1차 농성장, 2차 농성장 이렇게 그 환경부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미 했던 네. 거죠. 하긴 그 새만금 그 갯벌 매립한 것도 역사가 수십 년 되니까요. 네, 꽤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신공항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농성을 이미 길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네. 농성장이 약간 좀 그 시간의 흐름이 좀 배어 있다고 할까요? 가지고 은근히 아늑하더라고요. 네. 듣기로는 거기서 여름에는 거기서 잠도 자고 막 밤에도 지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되게 아늑했고 나름 네. 난로도 있고 벽에는 뭐 각종 동물들의 그림들이 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약간 생명의 기록이 남아있는 네네. 뭐 그런 공간이기도 해서 되게 힘이 또 되더라고요. 좋네요. 네, 수많은 분들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네. 갯벌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또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힘도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만금 농성장에 대한 감상 그리고 네. 후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힘이 났다. 비록 발가락은 얼어붙을 것 같이 추웠지만. 그러게요. 추운 날씨에 밖에 서 계셔가지고. 네, 진눈깨비랑 눈이 휘날리더라고요. 조금 힘들긴 했는데 네.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뭐 저의 힘듦은 아주 조금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또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열심히 눈도 마주치고 또 마이크 들고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언젠가 또 같이 가야죠. 그럼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봅시다. 네, 좋습니다. 저희 네. 아가미 적시기 들어주시는 분들도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 좀 항의도 해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바다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새만금 신공항 농성장 지킴이 신청하셔서 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추드려요. 네, 저희 그러면 근황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시즌2 얘기를 좀 줄줄이 할 거라 좀 이따가 지금 바다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름엔 바람도 더운 바람 구슬 같은 땀방울에 얼굴에 송구송구 아가씨 도련님 얼음 사탕은 웃으면 만지게 깨물어 먹창 아이스크림 아이스오렌지 돌아가는 선풍기 여름은 10월의 사이다를 마시며 춤추다 해수욕장 시원하게 춤을 추다 해수욕장 따디디루디 따디루디루디루 따디다디다디루디루디루 시원스런 꿈이나 꾸자
여름은 서늘한 못이지만 와이셔츠 바람에 매껌 모자 아가씨 도련님 부채질하며 가로수 눈을만 찾아서 가자 아이스 메롱 아이스 커피 돌아가는 레코드 아이스 멜로디 여름밤에 사랑을 시원하다 수박 냄새 흘러오는 방거리에 따르디두디 따리루디루디루 따르디두디 따리루디루디루 방거리에 꿈이 나꾸자 여름은 청춘의 푸른 바다 물결석에 춤추는 해수욕장 아가씨 도련이 휘파람 치며 시원한 바다를 찾아서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 오렌지 바다에선 소용없는 아이스 선풍기 여름밤에 바다는 서늘하다 미역 냄새 흩날리는 바닷가에 따르디두디 따리루디루디루 따르디두디 따리루디루디루 바닷가에 꿈이 나꾸자 네, 이난영님의 바다의 꿈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가 엄청 앤틱한데요? 그러게요. 이게 96년도 8월 1일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96년도요? 네. 아,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서재님은 그때 태어나셨나요? 전 제가 2살 때 나온 노래네요. 아, 저런. 뭔가 엄청나게 여름 감성이 막 지직지직하는 옛날 그 축음기의 그 사운드 자체부터 뭔가 그 여름의 더위가 느껴지는데요. 아, 이 겨울에 네. 여름 노래. 그 바다 관련된 노래를 찾다가 너무 뜬금없나 싶다가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새로운 또 신기한 노래 들었네요. 그렇죠. 네, 아유, 노래 좋습니다. 또 네. 시간 나면 다음에 또 들어보고 싶네요, 노래가. 맞아요. 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다는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네. 저희 이제 시즌 1 해양 쓰레기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시즌 2로 돌아왔는데 시즌 2에서는 저희가 연안 난개발 혹은 연안 착취에 네. 대한 조금 더 저번 시즌보다 폭넓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좀 더 폭이 좁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주제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네. 뭐 연안 난개발이라 하면은 저희 아까 근황 토크 때 말씀드렸던 뭐 신공항 얘기도 사실 연안 난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아주 관련이 깊죠. 네네. 저희가 예전에 시즌 1 때 한번 이런 근황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 갔다가 하수 처리장에 한번 갔었다는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네.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연안 난개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연안 난개발 문제라는 게 사실 이것도 해양 쓰레기처럼 누군가 제대로 말해주거나 느끼거나 어느 순간 지각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깨닫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육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만 되게 좀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존에 나무 산림이 베어진다는 얘기. 이런 거랄지 아니면은 뭐 쓰레기 매립장. 이런 거는 그렇죠. 네.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렇죠. 잘 알고 듣고도 있는데 네. 연안 난개발 하면은 연안 난개발이 뭐야? 약간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연안 네. 난개발이 뭔가 특별해? 그게 뭔가 새롭게 문제가 되나? 막 이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굳이 콕 집어서 이 주제를 약간 이야기를 하게 된 저희 각자의 좀 계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오늘은 좀 그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네네. 서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뭐 연안 난개발 외에도 좀 개발과 관련된 이슈에 이미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도 관심이 있었던 편인데요. 네. 근데 확실히 해양 환경 문제에 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쓰레기가 시작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네네. 근데 쓰레기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해변 가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는데 네. 왜 그 활동가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해변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해양 환경 운동의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는 기본 운동이다. 아, 그쵸. 네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저희도 보기에 이제 원래는 우리가 바다에 갈 때 해수욕장에 가서 뭐 선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레저를 즐긴다든지 이렇게 바다를 즐기다가 해변 청소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바다와의 관계를 새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로 시작해서 바다의 안부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가, 언젠가 한 번은 이제 그 안인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그 다크 투어를 신청해서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거를 이제 청년단체가 주도했던 거죠? 맞아요. 네.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기라는 곳에서 주최한 곳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사실 내륙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물론 그 기후위기 이슈랑은 되게 밀접한 주제니까 네.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해양 환경 바다랑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죠. 네. 물론 뭐 간접적으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은 그 해양 산성화가 심해지니까요. 아, 그쵸.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연관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안인에 갔더니 해안가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다가 그 석탄을 다 수입을 해오니까 그 바다에서 바다 한가운데 그 석탄 하역장 부두가 있고 그게 쭉 수백 미터씩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다 관련이 있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되게 중요한 충격적인 이슈? 약간 사건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경험, 그렇대요. 또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또 다른 뭔가 경험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뭔가 이런 반복적인 네네네. 아, 이게 바로 그 연안이 파괴되는 현장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요. 네. 그 서울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찾아봤는데 그 중에 70%가 건축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 건축 쓰레기.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자고 노력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자고 하면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랑 무관하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이렇게 막 아파트 재개발하고 이런 쓰레기들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아, 해양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이제 하천을 통해서 바다에 유입되거나 아니면 어업 쓰레기가 바다에서 그대로 버려진다든지 그런 쓰레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해안에서 난개발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 쓰레기들 사실 그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도 자연에서 온 건 아니니까 그쵸. 큰 범주에선 쓰레기인 거잖아요. 쓰레기죠. 네. 그쵸. 그런 점에서 아, 이게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는 진짜 근본적인 해양 환경의 파괴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 기사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은 계기. 네. 저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쓰레기의 건축 쓰레기 비율이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도대체 건축 쓰레기가 그렇게까지 나올 일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네. 또 다시 이제 돌이켜보면 요즘 팝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유행이잖아요. 또. 네네네.
막 유행이 아니라고 하는 뭐 전문가들도 있긴 한데 네. 요즘 막 약간 팝업 스토어 막 한 달, 뭐 짧게는 일주일, 막 아니면은 뭐 박람회 같은 것도 되게 부스 같은 거 그렇죠. 좀 그때그때 고작 3일 일주일 할 거 설치하고 다 부시잖아요? 네네. 그게 다 건축 쓰레기라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 소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물도깨비님은 그러면 혹시 연안 난개발이나 뭐 해안 착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이게 저는 약간 딱 이때 약간 이런 경험은 아닌데 네. 제가 사실 해양생물이랑 이제 좀 관련이 있어요. 저의 계기는. 이제 제가 해양생물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덕후죠. 덕후. 막 하나하나 막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뭐 막 돌고래 막 이런 한 종에 국한돼서 좋아한다기보다 그런 해양 포유류, 뭐 어류, 연체동물, 막 뭐 환영동물 막 이런 거를 뭐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해양 생물이면 그냥 너무 좋아인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해양 생물들을 막 연구하시는 분들의 포럼이나 강연 아니면은 뭐 이런 시민과학 그런 뭐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거를 들으러 가면 네네. 이제 뭐 해양 생물에 대한 뭐 생태, 뭐 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뭐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노는지, 우리가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꼭 한 번씩 나오는 게 그 연안 난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이제 돌고래, 네. 가령 돌고래 포럼을 갔었는데 돌고래와 관련해서 나오는 뜬금없이 풍력 발전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 연관이 또 있군요. 네, 그러니까 네네. 너무 갑자기 또 풍력 발전소가 돌고래 얘기를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이제 자세히 내막을 알아봤더니 그 풍력 발전기를 네네. 그 바다에다가 설치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석탄화력 발전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네네. 글쎄 풍력 발전기를 물론 지상에도 세우긴 하지만 네. 연안에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안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저는 몰랐는데 이 풍력 발전기가 돌아갈 때 나오는 그 소음이 있다면서요. 네네. 네, 이 소음이 그 바닷속으로 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돌고래라는 게 굉장히 청각이 예민한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주파를 통해서 소통하는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한 생물인데 이제 그 소리에 그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수중으로 퍼지는 풍력 발전기 소음이 굉장히 고통받는다고. 그러니까 고통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네네. 이들이 이 풍력 발전기의 소음 때문에 이들의 생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친환경 에너지도 좋지만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구나. 연안에 그냥 설치하면 안 되는구나. 네. 를 좀 느끼고 좀 놀랐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또 그런 거를 비롯해서 네. 제주도에 그 강정. 강정하면 무슨 얘기할지 뭔가 감이 좀 오지 않나요? 그렇죠. 해군기지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강정하면 구럼비 바위가 폭파된 일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 그 구럼비 바위를 폭파했던 게 그 해군 기지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폭파시켰던 건데 네. 그 해군 기지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일대가 이제 뭐 연산호 군락이 있는데 그 군락이 산호가 사는 데는 사실 좀 얕은 지대에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 네네. 이 산호 얘기를 하다 갑자기 그 미군 기지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어라? 왜 갑자기 또 개발 얘기로 가버렸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생물 얘기를 하려면 또 그들이 잘 살게끔 하려면 인간의 영향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구나. 네네. 이런 거를 좀 여러 번 느꼈던 거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작은 고등들 있잖아요. 네네. 뭐 뎁사리 뭐 아니면은 매옹이 막 이런 고등들 하여튼 뭐 이런 고등들의 성별이 결정되는 게 또 연안 오염이랑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생소하지 않나요? 그걸 처음 들어보네요. 네, 이거는 제가 고등이나 이런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아니 얘네들이 점점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개체수가 감소하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나? 약간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는데 설명이 더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선박에 그
굴이나 따개비 같은 게 붙지 않도록 하는 그 부착 방지 네네네. 그 페인트 있죠. 그쵸. 그 페인트가 그 생물이 달라붙지 못하게 할 정도로 독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그런 고등류, 이런 연체 동물의 그 생식기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호르몬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생식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얘네들이 한 성별만 나타난다든지 생식기가 뭐 양성이 발달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생식기 발달 이슈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짝짓기를 할 수가 없고 개체수가 제대로 증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 신항구가 하나 또 생기면 거기에 배들이 엄청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 배에는 또 엄청난 그 부착 방지 도료, 방어 도료가 네네. 발라져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일대에 사는 그런 고동들이나 연체동물들은 또 엄청나게 목숨을 잃게 되겠네요. 저는 그 목숨을 잃는다? 그 개체 수가 좀 줄어든다? 네네. 영향을 많이 받게 네, 되겠구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모든 바다에 거의 크고 작은 항구들이 있어서 네네. 배들이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배들의 소음이며 그들이 그 바르고 있는 페인트며 네네. 뭐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름들이며 이런 오만 것들에 연안의 생물들의 생태가 많이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 네네. 근데 이런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생물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연안 개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래저래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것도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또 바다 거북 관련된 시민과학 포럼에 또 갔었어요. 네네네. 진짜 저는 무조건 생물 포럼에 가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바다 거북 관련된 이제 네네. 얘기를 들으러 갔는데 네. 아니 뜬금없이 좀 맞춰볼래요. 뭐죠? 약간 그 새끼 바다거북들이 오, 불빛을 보고 저희가 물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향하는데 원래는 이제 달빛이나 뭐 그런 거를 보고 바다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연안 안쪽에 막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불이 너무 밝으니까 오히려 내륙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그거는 몰랐어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더 심각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사이엔 항상 도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세계 어디든. 안 돼. 그래서 그 바다거북 산란지인 해수욕장이 그래서 엄청나게 로드킬 그 교통사고에 의한 그 사망이 많이 발생한다고. 아니요, 저는 몰랐는데 처음 그래요? 듣고 너무 잔인해요. 그쵸. 어머나. 우리 노깨비님 들으신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네네. 저는 제주도에 종종 바다거북이 뭐 발견되기는 하지만 네. 그냥 그들이 약간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머무르고 가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주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주의 바다거북이 산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알을 낳고 살던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해안가에 너무 개발을 많이 하고 네네. 또 해수욕장에 너무 인간들이 많이 다니고 너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모래도 많이 좀 사라지고 너무 밝고 시끄럽고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다거북들이 점점 오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960년, 70년인가? 하여튼 좀 안 온 지 몇십 년이 됐대요. 그런 역사가 있군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주도가 되게 바다거북들이 많이 산란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산란하지 않게 됐다. 사람들이 바닷가를 너무 많이 뺏어간 거죠. 네네. 그들이 알을 낳고 또 알을 낳으러 다시 거기서 태어난 새끼들은 먼 바다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런 흐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인간이 참 많은 것을 뺏어갔구나. 그러네요.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아요, 개발을.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또 인간이 잘못했구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거북이 알을 낳는 거를 보고 싶다면 우리가 좀 해변으로부터 좀 물러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네. 그들에게
다시 요람을 돌려주고 싶다면 하여튼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네. 당장 들은 거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생각나는 것들은 네네. 네, 저는 무조건 해양생물 포럼에 가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참 우리는 이제 인간들끼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네. 사실 인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니네들이 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개발할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난개발이라는 게 네.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과한 개발이다. 이게 난개발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야기할 난개발은 이런 거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앞으로 좀 몇 차시에 걸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쭈루루룩 풀어나갈 건데요. 앞으로 할 이런 연안 난개발이나 착취 이야기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아니면은 뭔가 네, 간단하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럼 간단하게 살짝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일단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석탄 화력발전소 얘기. 맞습니다. 네. 이번에 세워진 석탄 화력발전소들의 얘기를 조금 나눠볼 거고요. 네,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풍력 발전기와 선박들의 이야기. 그렇죠. 이- 관광 돌고래 관광 선박 요트 관한 얘기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거하고 또 하수 처리장과 양식장과 축산 이야기. 축산이 왜 뜬금없이 바다에서 나와요? 라는 질문이 왠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그때 그때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 갯녹음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봤죠. 네, 갯녹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익숙하게 들릴 것 같아요. 백화현상. 그 바다 사막화. 그쵸. 바다 사막화. 네네. 네, 바다 사막화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바다 사막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갔다 온 그 새만금 네. 새만금 신공항 이런 얘기. 새만금 신공항과 간척 사업 그리고 또 새만금만 이제 그 공항이 새로 세워지겠다 말겠다 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가덕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곳에 지금 신공항 계획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신공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이게 사실은 또 공항이라고 하면은 마치 민간 공항일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군사 목적이랑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군사 문제 혹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한번 다뤄볼 거고요. 네. 이때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군사 전쟁 문제 또 외국의 어떤 나라가 도대체 이거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 네. 이런 것도 살짝 다뤄볼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연안 침식에 대한 얘기를 또 가볍게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장 기대되는 주제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 주제가 있나요? 저는 약간 환경 문제랑 그 반전 평화 운동이랑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뭔가 할 수 있는 신공항 문제나 뭐 강정 이야기나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강정, 그쵸. 강정이 또 빠질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공항 얘기를 하면서 또 전쟁 얘기도 하게 되고, 네, 저는 이게 해군 문제나 아니면은 사실 섬의 개발? 그러니까 섬이 아무리 내륙이라고 하더라도 섬의 내륙이 개발되는 게 결국 바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숲의 문제가 바다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게 결국 연안 난개발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장선이 되는 이야기들까지 같이 줄줄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방금 서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되게 좀 기대되는 주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 또 뭔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하는 예감이 또 드네요. 네, 네. 그때 또 저희가 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하고 네, 또
저는 사실 새만금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들었던 전투기 소리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랬죠. 그때 진짜 저는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예전에 그 어떤 해변에 좀 외딴 해변에 놀러 갔을 때에도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전쟁이나 군사 문제를 좀 관심이 덜 했을 때인데 네. 그때 해변에 있던 그 생태 해설사 선생님께서 여기 뒤쪽에 군사기지가 있어서 민간 마을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라? 바닷가인데 왜 군사 문제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새만금을 가서 이제 바다가 곧 군사 문제가 될 수 있구나를 좀 직접적으로 깨달았어서 네. 어떻게 보면 연안 개발 중에서도 군사 문제, 그러니까 반전 문제에 대해서 처음 느꼈던 게 그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전쟁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느낀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진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뭔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나요? 저도 지금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서 얼마 안 지났을 때 네. 우크라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 찾아낸다고 그 바닷속에서 소나를 엄청 쏘고 다녔대요, 러시아군이. 정말요? 네. 근데 그 소나가 소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네. 그 음파 탐지기를 엄청 그 소리를 쏘니까 돌고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좌초됐구나. 충격받거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 그러니까 돌고래들은 소리를 쏴서 소리가 눈 역할을 하는 건데 엄청나게 고주파의 그런 소리를 바닷속을 다 채워버리니까 다 눈이 멀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때 그 기사 봤을 때 그렇게 죽어버린 돌고래가 5만 명 정도 된다고. 상상을 세상에. 초월하는 완전히 그 일대 돌고래를 다 죽여버린 거죠. 와, 거의 생태 학살이네. 그냥 생태 학살이네요. 거의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쟁 한번 나는 게 환경 문제랑도 생태 문제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 기사를 보고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또 새롭게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구나. 네. 저는 예전에 그 서재님께서 저희 둘이서 대화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바다에서 그 전쟁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폭격 연습? 네네. 이런 거를 종종 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군사기지가 근처에 있어서 민간 마을이 사라졌다는 그곳에서도 폭격 소리가 종종 들린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폭격 훈련장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쓰인 전쟁 무기에서 발생한 화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 비가 오면은 가장 먼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 같은데, 혹은 육지에서 쏘는 게 아니어도 바다에다가 쏜다면 바다로 직접 그게 무기가 떨어지는 건데, 네. 그럼 전쟁 연습할 때 벌어지는 그 군사훈련 같은, 그러니까 총포 이런 게 터지는 것도 결국 바다로 직접 오염물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네. 그게 또 오염원이 된다는 얘기 그때 예전에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전쟁 혹은 전쟁 연습, 네네. 군사 문제는 그 환경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금 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앞으로 이 주제로 다루면서 계속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네. 마음의 준비를 또 단단히 하고 와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마음의 준비. 네.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네. 저희 얘기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바다는 시즌2에 대한 예고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마음을 좀 편히 쉬면서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마음 좀 쉬면서 저기 바다 관련된 책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자
곳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더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그런 네, YB 밴드의 흰 수염고래 듣고 왔습니다. 네. 으아, 노래 너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역시 불후의 명곡이랄까요? 그러니까요. 아, 사실 저 아까 그 전쟁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가슴도 벌렁벌렁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아, 흰 수염고래 노래가 탁 터져 나오자마자 가슴이 막 파도가 쫙 치면서 아, 그 고래가 그 꼬레로 표현을 쫙 치는 것처럼 머릿속에 쫙 하고 슬픈 생각들이 막 그렇죠. 쫙 빠져나가는 그런 네. 시원하고 호탕하고 밝은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좋은 노래 잘 듣고 왔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좀 특별하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번역가인 저와 그리고 물도깨비님이 같이 만든 책인데요.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이라는 책이고요. 네. 네, 부제는 15가지 유형으로 알아보는 종류별 해변 쓰레기입니다. 오. 네. 사실 여태까지 그 쓰레기를 다뤘던 시즌 1에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긴 했었는데 너무 직접 만든 책을 광고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네, 그렇지만 요번에 올해 2023년도 세종도서 교양부문 추천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쓰레기 사실 이 책을 만든 계기 자체가 국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책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직접 만든 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쓰레기를 이제 1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시즌 1에서도
되게 종류별로 쓰레기들을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책 버전이라고도 보실 수 있고, 사진이 한 700장 정도 들어가는 또 큰 번역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네. 그럼 이 책에 저희 다른 책에도 그 뭐 원작자라든지 출판사라든지 이런 걸 소개를 그건 하잖아요. 소개를 안 했네요. 네, 네네. 근데 사실 살짝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책에 대한 정보를 살짝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다시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이란 책이고요. 네. 저자분을 제가 외람되게도 소개는 안 했는데 저자가 마이클 스타코위치라는 교수님입니다. 네. 번역은 서서제가 번역했고요. 출판사는 한발알 바다환경문제 전문 출판사 한발알에서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 저는 사실 지나치게 두껍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네네. 이 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뚱뚱해진 거죠? 약간 그 서점에서 사람들이 안 펴보더라도 책 등만 보고도 뭔가 제목 자체가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이니까요. 그런 제목의 두꺼운 책이 있으면 우리가 바다에 많이 버렸구나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책을 안 펼쳐보더라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약간 서점에서 책장에서 시위하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죠. 시위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두께에 대한 이유는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사실 이게 원서는 그렇게까지 두껍진 않잖아요. 맞아요. 손가락 2개? 2개도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두께가 한 1.5cm? 1cm 정도 될까요? 네. 원서는 책 크기가 조금 더 큰 편이어서 판형이라고 하죠. 판형이 조금 더 큰 편이었는데 논문집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중서의 포맷으로 이제 바꾸면서 조금 더 작고 핸디하게 그렇게 만들면서 좀 블럭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죠. 네, 책을 일부러 약간 통통하게 만드셨다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네, 하면서 좀 더 쉽게 난이도를 네. 좀 개정하셔가지고 네. 책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네. 이 책이 좀 뭐랄까 포인트? 이 책의 제작자로서 이 책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디자인도 어쩌다 보니 직접 하게 됐는데요. 그 책 등의 반대쪽, 그를 책 배면이라고 하는데, 그 배면에 챕터별로 태그를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꼭 사전 같네요, 꼭.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굳이 안 읽더라도 중간부터 펼쳐서 관심 가는 주제의 쓰레기에 관해서 바로 펼쳐보실 수 있도록 해서 좀 두께감이 주는 그런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책 내용 얘기를 하자면 그 양평에서 이번에 갔을 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 책의 저자는 왜 그 쓰레기를 발견하면 그걸 만든 기업에 가서 따지라고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네. 네. 그게 사실 저는 이 책에서 단순히 소비자에서 그린 컨슈머에서 그린 녹색 시민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적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뭘 사고 안 사고 샀으면 잘 버리고 요거를 넘어서 그 시스템과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어필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 저자분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거는 이런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그대로 검색하거나 찾아보면 그 쓰레기를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되는 그 상품 네네. 혹은 뭔가 팔레트 이런 거를 어떤 기업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기업에 연락해봐 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챕터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그 북토크에서 한 분이 해주셨던 거고 네네네. 그거에 대한 또 번역가의 답변이 또 그거였던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 기업한테 전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업한테 전화해서 뭐가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의문이 저도 조금 들긴 했거든요. 네네네. 이미 버려진 거잖아요. 버려진 거를 생산자가 무슨 책임이 있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렇죠. 생산자가 당연히 책임을 가지는 건데 네네. 그걸 우리 여태까지 이 관계가 지워진 채로 살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의식을 못했던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왜 버렸지라는 문제에서 넘어가서 저걸 왜 만들었지라는 문제까지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그런 의미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숨은 뜻이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 또 좋은 책을 한국에 또 들어와 주셨군요. 원래는 저희가 네. 좋은 책을 직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네. 또 직접 번역한 책이라 약간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는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던 게 해양 쓰레기 이제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갈무리할 겸 시즌 2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to be continued 같은 느낌으로 네.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좀 해양 쓰레기 관련 좋은 책 좀 괜찮은 거 고르고 싶은데 하다가 저는 저희가 만든 책이 또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필요한 책을 골라온 거기도 해서 한 번쯤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드디어 소개를 드디어. 했네요. 그래서 전국 도서관에 이제 비치될 예정이니까 한 번쯤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은 저희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안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앞으로 저희 아가미 적시기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아가미 척척히 적셔보아요. 네, 아가미 적시기 오늘자 방송은 이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